술 마시는 분들은 즐겁게 마셔야 돼. 그럼요. 공짜 술이 맛있고 공짜가 맛있어. 공짜 술이 맛있죠? 술집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 술집 문 열고 나올 때가 그렇게 슬퍼. 또 이 선생님 맛있죠? 더워서 시원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안녕하세요. 저쪽. 가운데. 앉아요. 네, 저 앉을게요. 아이고 예전에 인생 술집에서 그때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그때는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됐어. 아. 그리고 방송에 못 나가. 네. 근데 그때 신그 선생님이 진짜로 소주병을 밑에다 놓고 김준현한테 계속 눈치 주고 준현이가 테이블 밑으로 계속 따라 드는 거야. 계속 혼자서 따라 드시고 김준현이 따라주고 와 그때 그냥 그 테이블 밑에서 한 2병 정도를 카메라에 안 찍히게.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책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거 아니다. 철이 안 늙고. 야, 이렇게 세 분 베니스의 상이 네.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고 이게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극장에서,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 베니스의 상에는 이게 작품이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세계 5대 희곡이죠. 네. 뭐 이런 대작을 보는 느낌이 어떤지 한번 꼭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웰컴주. 근데 저희가 말씀하셨는데 또 꼬량주도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꼬량주 그래서 바로 그냥 꼬량주. 아니, 근데 선생님 처음에는 맥주로 시작하시는 거 맥주. 네, 좋아하세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맥주 한 잔. 요게 냉장고에서 꺼내는 거랑 이 아이스박스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 예. 캠핑 느낌이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 TV로 보던 장면 속에 있으니까. 야, 잔이 딱. 잔이 이 소맥 맥주 잔이. 아주 맛있게 아주 소맥과 맥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잔. 한입 맥주. 우리가 갈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아우 베니스의 상이. 파이팅! 예. 아이고. 죽이지. 낮술이라 그런지 이게 선생님 맛있죠? 더워서 시원해. 이렇게 세 분이서는 술을 그럼 자주 좀 드시는 저희는 사이죠? 네 거의 저는 과장 안 하고 선배님이랑 100번 이상은 뭐 아이고. 이 친구도 자주 네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란이는 평소에 선생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네, 한 아버지 역할을 많이 제가 아들 역할을 많이 해서 그게 입에 배가지고 아버지라고도 예, 자주 이렇게 합니다. 난 고맙죠. 뒷바라지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정말 부자지간처럼 이렇게 지내신다고 전. 실제 어머님보다 더 자주 뵈니까 그래도 베니스의 상인 얘기를 우리가 살짝 하고 좀 이따 이제 술 먹기 시작하면 거의 작품 얘기를 못 하거든요. 베니스 상인 살짝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제대로. 이제 우리 신구 선생님 공작 네. 역할. 이게 베니스의 상인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사니오지. 네, 박사님. 바사니오가 되게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이 안토니오가 뭔가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그때 뭐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네. 샤일록한테 돈을 꿔서 바사니오한테 주고 네. 뭐 퍼셔 그 수영이랑 예, 지금 예, 예. 우리 원진아 네. 이번에 진아 나왔었잖아. 네. 둘이 이제 더블 캐스팅이니까 아무튼 2명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네. 2명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서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를
와, 아, 정확하게. 근데 맞죠? 맞다면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샤일로 하인이었다가 바사니오 하인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이런 광대 역할 하는 게 이제 항상 나오지. 되게 어떤 극 중의 재미와 어떤 활력을 선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너무 잘합니다. 아유, 뭐, 아유, 달환이 얼마나 잘하겠어. 말하는 거예요. 네. 아유, 선생님,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니. 더 계속하세요. 베니스의 상인,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진짜.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예. 한 달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7월 8일. 8일부터 8월 9일까지. 예.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며칠 전에 이제 공연이 시작된 거지. 네네네. 베니스의 상인이. 예전부터 샤일록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 아주 악덕 고리 대금업자의 대명사잖아. 샤일록.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근데 이게 사실 현대로 오면서 그 샤일록이라는 배역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예전에 알파치노가 샤일록 연기를 했었을 때 그 또 화제가 되고 좀 다른 식의 해석. 그러니까 우리의 고전도 놀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부터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고길동을 아이들이 되게 불쌍하게 보고 아기 공룡 둘리에서 막 고길동을 굉장히 불쌍해. 요즘 애들이 피해자거든요. 예전에는 아니었죠. 우리는 우리 때는 둘리랑 그 또치가 되게 귀여웠는데 지금은 고길동 집에 가서 다 망쳐놓고 다 애까지 뺏어오자. 도우너는 또 외계인인데 외계인까지 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 예, 지금 서로 정서가 다르죠. 아. 요번 샤일록도 박근영 선생님이 하지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빌런의 느낌이 아니라 근영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배우는 작품에서 그 인간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 샤일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그냥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희 방향 자체가 고전과 현대가 약간 섞이면서 그런 해석들도 한 방향으로 치울 수 있는 해석을 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다 열어놔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베니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잖아. 어렵죠. 그러니까 연대인의 정서에 맞게 해석하라 각자. 야, 근데 랜슬롯도 달환이랑 또 더블 캐스팅이고 네. 근데 공자님도 원캐스트. 원캐스트, 샤일록도 원캐스트. 근데 난 그 박근영 씨만큼 그 부담이 덜 가요. 그래서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박근영 씨 대단하지 그 연세. 야, 어마어마하세요 대사량이. 진짜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들지. 힘들 당신 잘 알잖아. 연극이 힘들다는 거. 힘들죠. 아우, 너무 힘들죠. 아, 왜냐면 근데 형님 연극과시지만 그 연극과의 일기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예대 일기 선배님이신. 그렇죠. 그땐 예. 일종의 특수 학교였었어. 그렇죠. 그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 그 당시에 경기 고등학교는 그냥 전국 각지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경기 뭐 경복, 서울 뭐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셨다가 서울대 상대 거의 이제 딱방하고 성균관대 가셨다가 이제 뭐가 이게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연극 하면서 그때 이제 연극을 시작하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지니셨지. 그렇죠. 지금은 배우, 뭐 연예인, 뭐 가수,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선망하고 또 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배우를 한다? 없었죠? 없죠? 없지. 우리 동기 중에 나 딴따라 하나하고 환쟁이 하나하고 음악하는 양반 하나하고 셋밖에 없어. 동기분들이 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어마어마한 분들. 기업인, 예, 정치인. 맞습니다. 예. 처음에 할 때 그냥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은 야, 너 안 힘드냐? 뭐 얘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좀 허기가 창피했진 않는 그때 혼자.
그때는 뭐 은행원이나 무슨 뭐 판검사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 되게 그쵸. 의사. 아니면 그 당시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 그렇지. 그쵸. 아, 선생님 좋아하시는 평냉으로. 선생님 지금 입에 미소가 네. 이제 미소가 이제 평양냉면 좋아하신다고 네, 해서 맞습니다. 이 상암동에서 너무 오랫동안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꼽집에서 평냉을 저희가 공수해 왔고요. 예, 또 그다음에 보쌈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소주 아니면 고량주 뭐 어떤 거 냉면하고 난 이제 한 잔 더. 예, 요거. 여기다 조금. 소맥을 만들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하던 일인데 해주시니까 너무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선생님하고 원 없이 먹었네요, 평양냉면. 네. 어디 가서 주로 선생님 좋아하시는 데는 장충동 거기. 장충동? 예. 그 할머니가 아유. 선생님하고 선생님 일제 시대 때부터 다니셨다 그러더라고 아버님이랑. 그래가지고 그 할머님이 이제 유언이 계셨는데 선생님 오시면 가격 받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가끔 가면 이제 아드님이 이어받고 하고 계신데 가격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장충동 평양면허. 아우 너무 맛있지 네. 거기. 그러면 냉면집 가서 저희 신구 선생님 드셔야 되는데요. 뭐 이것도 좀 포장해 주고.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 공짜 술이 마시고 공짜가 맛있어. 공짜 술이 맛있죠. 제가 듣기로는 근데 선생님 소맥을 예전에는 전무송 선생님이 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엊그제 전문석 씨가 전화를 왔어. 형 나도 연극해 이제 연습한대 가을에. 연극을 뭐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다란이도 뭐 많이 작품 하고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난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연극을 계속 하는 게 조금 약간 은근히 연극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최근에 한 7, 8년 동안 그래. 네, 한 4, 5작품? 예. 예. 야, 그 바쁜 와중에 그래도 그 연극 찾아서 하는 게 신통해 난. 그러니까요. 그거 어렵거든. 그거 쉽지 않죠. 진짜로. 나도 연극하다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돈 주는 데가 텔레비전 오고 영화 가끔 오고 라디오 오고 이런 데서 돈 좀 살 수 있도록 주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연극은 그때나 지금이나 넉넉하지 않지 이거 가지고 생활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네. 연극에서 그렇게 발을 계속 들여놓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도 뭐 연극은 사실 다른 그럼 장르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아주 힘들지만 열악하지. 아직도 연극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럼 이게 이거 저 이러는 동안은 세상 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연극 끝나면 또 아쉽고 해서 또 찾아서 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단체가 불러줘야 내가 그렇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지. 그게 또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 준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항상. 배우라는 직업은 특히나 예. 어디선가 이렇게 뭔가 러브콜을 보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상윤이도 뭐 계속 바쁘게 지금 활동하면서 연극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돈 되는 건 다른 스타일이야 원래? 푼돈이라도 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뭐 노는 바예요. 뭐 이럴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연기적인 기초가 되게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게 사실은 드라마 쪽에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충분한 실력이 없으니까 항상 부대꼈거든요. 그리고 부담도 있고 걱정도 되고 잘 못 해내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늘 일을 하다가 무대를 이렇게 우연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해봤더니 여기는 이제 차곡차곡 기초를 쌓는 곳이니까 여긴 너무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네. 그냥 제가 뭐 제 빈 이 곳이 드러날 그런 것도 없고 쌓기만 하면 되니까 그 과정이 저는 즐거워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알더라도 저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치? 또 이런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처음에 데뷔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 명문대 출신에 뭐다 가수다 뭐 배우다 하면 항상 그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되게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 배우라는 그 꼬리표. 네네네. 잘 못하는 걸 들킬까봐 항상 그거를 어떻게 감출까 또는 어떻게 메꿀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방송 때는 좀 하다가 여기 와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걸 어떻게 채울까 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네. 공부를 해나가는 거 아니야? 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만학도의 느낌으로 다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랑 드라마 할 때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신사적인 친구를 처음 본 거예요. 스태프들한테도 그리고 컷 다음에도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도 갖고 해서 친해졌는데 연극 쪽으로 오니까 이 친구가 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지면서 성격이 드러나더라고요. 실체가 실체가 그 가식적인 것들. 이제 야 그래 네가 했던 그런 쪽이라 야 무대는 네가 다 보여. 그런데 너무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오롯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구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이 얘가 한 노력, 제가 한 노력이 한 100배 이상의 연습량이 대본이 리딩 날 오면 대본이 한 이게 물에 젖은 건지 이게 머리 이만해요. 계속 예, 봐가지고. 예. 그리고 이상현 배우는 알 텐데 선생님 거진 다 외워서 리딩 날. 첫 페이지 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막 보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덮고 하신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연습량이 와, 대본을 다 외워오신다고? 다 충격이었어요. 저희. 아니 결국은 다른 배우들도 다 외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첫날 리딩하는 첫날 외우기는. 근데 첫날이라고 뭐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그 전에 한 달 전이나 한 달 반 전에 네. 대본을 바꿔 미리 연습 시작하는 날까지 텀이 있잖아요. 네. 그 뭐 하라는 거야? 그 준비하라는 기간인데 대개는 연습하는 날부터 시작하자고 그러거든. 아이고 이렇게 또 상윤이랑 다란이 이렇게 꾸짖음을 꾸짖고 계신 거야 이 녀석들아 지금. 죄송합니다. 니네 한 달 반 동안 뭐 했어? 맞아. 근데 형님은 좀 네. 더 약간 특별히 한번 조언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첫 리딩하고 이제 동선 돌 때 대부분 블러킹 마칠 때 대사를 보면서 걸으면서 상대방 호흡 맞추면서 연출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네. 하면서 밟아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미 이제 놓고 계시고 근데 이제 다란이가 대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하는 처음 날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놈이야? 그 대본 들고 와 근데 선생님이 약간 화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정적이죠. 아니 연출이 좀 되거나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외워왔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대본 들고 외우지 않았다고 혼내신 거? 원래 혼낸 분은 기억을 못해요. 혼난 사람은 기억을 하고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맞은 사람은 기억하고. 정적이죠. 선생님 그 있어요. 선생님 화나실 때 딱 그 에너지가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놈이야? 그냥 비슷하다. 예?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식 대본을 언제 줬는데 대본을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 다음날 바로 외워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업은 경력이 쌓여져 가잖아요. 맞아. 이놈의 연극은 작품 할 때마다 다시 5살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재작년까지 칭찬받고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작아지고 특히 이제 박근영 선생님, 신구 선생님 계시고 나도 50 다 돼가는데 27년 차인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선생님들 앞에서는 그냥 강아지고 조그만 아이인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 그것 때문에 더 작아지면서 겸손하라는 말이 선생님들 덕분에 왜냐면 그 선생님들의 노력이 괜히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첫날 리딩 첫날의 대본은
이 물에 다른 말도 좀 물에 빠뜨리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만해요 대본. 이만해져. 계속 봤기 때문에 대본이 물에 불렸나 보지. 아니 그래서 최민식 선배님이 허진호 감독님이랑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좀 선배님들 많아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오광록 선배님도 계시고 김옥파 선배도 계시고 좀 자리가 어려서 저는 공연 끝나고 도망갔는데 선생님이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 얘네들 다 안 되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도망갔다 불려왔는데 전 최민식 선배님 옆자리에 갑자기 앉게 된 거예요. 안주 없이 소주만 계속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옆 저기 대각선 테이블에서 야 민식아 진짜 이렇게 민식 선배 저를 뛰어서 쫓으러 예 선생님 그 호랑이 같던 선배님이 선생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근데 그 질문이 야 너 그때 몇 살이었냐? 예 선생님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너 그때 에코스 할 때 나랑 그때 할 때 몇 살이었어? 선생님 그걸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2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때 참 열심히 했었어? 그때 아직도 그 계단에서 대본 보던 모습이 생각나? 선생님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 장면 자체가 우와. 아니 그 장면 자체가 우와. 최민식 형님이 지금 이제 배우 중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고 선배고 뭐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계시니까 호랑이가. 너무 큰 호랑이셨는데 근데 이제 다란 형님은 너무 이렇게 부자지간처럼 네. 지내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격 없이 막 이렇게 편하게도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다른 선배님들이 보시면 그거를 전 반말도 하고 바빠? 술 좀 따라봐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예, 선생님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10살 나는 선배님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선생님하고 40살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장난하면 귀엽게 받아주시죠. 그렇지. 예. 친아빠랑 친아들처럼 이렇게 해서 막 장난도 치고 하는데 다른 선배들은 선배가 그거 보고 놀라시죠. 이놈의 쌍놈의 새끼, 이 자식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완화시켜 주셨죠. 야 이 자식아, 넌 나랑 술 안 먹어주잖아. 조용히. 너는 얘네 술 먹어주는 애들이야. 너는 조용히 해. 술 친구가 지금 그런 일이 있었죠. 술 마셔주는 친구들 이거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네. 근데 그 뭐 신구 선생님 그 또래 지금 이제 많이 계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이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한창 어린 그 후배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술 그러면요. 마시고, 그렇죠? 나도 그 젊은이 길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을 움직이기가 편하지. 그러지 않으면 집에서 천장 보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고맙죠 내가. 그렇죠, 진짜. 술 몇 잔 했더니 얼큰해 오네. 그래서 아니 얼굴에 미소 띄시는 거 보니까 얼큰하신 것 같으세요. 술이 참 정직해. 아니 근데 뭐 다행히 좀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라 술 못 마셔도 괜찮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술 없으면 좀 공짜 술인데. 허전하죠.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신구 선생님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다 소주 몇 잔 이렇게 반주를 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부러울까. 이게 애주가들의 로망이지. 지금 신구 선생님 연세가 91세시죠. 네. 어느새 나이를 그렇게 먹었어? 지금 그 작년에 구순잔치 하셨어요. 뭐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0세 됐어. 넘으셨죠. 예. 넘으셨잖아. 그렇게 장수하시는 분 그래. 계신데. 그런데 술은 안 드실 걸요? 김영석 교수님.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 넘으셨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거기에 이제 바로 옆동에 김영석 교수님 강의하는 날이 잡혀서 포스터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야. 아버지 저거 꼭 보러 가세요. 저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래. 그래서 거기 이제 보러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 어때요?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내가 행복하고 전성기고 그럴 때가 70대, 80대였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지?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약간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 말씀 듣고 되게 좋아서 아빠가 지금 전성기야 그러면은 막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양반은 철학자시잖아. 네. 우리 거기에 못 미치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 진짜 처리 안 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 선생님 어떻게 소맥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아니면은 고량주도 있고. 소맥으로 난 가실래요? 이게 좋아요. 소맥? 소맥이요. 네. 간은 어떻게 좀 맞으신가요? 이 소맥. 아주 일품이야. 감사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술을 먹는데 짠 한 잔. 상윤이랑 저만 맨날 실려 나가는 거예요. 먹는 수준이 선생님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하셔도 대적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아 진짜? 그래서 하긴 얘 막 침 흘리고 있고 저 기절 맨날. 그래서 여기 계시는 PD님이 맨날 저희 실어가지고 챙기고 선생님은 멀쩡히 아이고 얼큰아 들어가자 이제 그러는데 제 취했다 보내라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자고 있으면 4, 5년 전만 해도 네. 그래서 한 코로나 터지기 딱 전에 2019년도예요, 정확하게. 선생님 이제 제가 양평으로 이사 가고 선생님 모시고 제가 한 번 내가 선생님 취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좋은 술 뭐 마오타이, 발렌타인 30, 막 맥켈란 18, 딱 꺼내가지고 소주 뭐 일품질로부터 해서 거기 테이블에 다 깔아드렸어요. 선생님 눈이 하트가 자 이때 기회다. 선생님 내가 한 번 취한 모습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취한 모습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날 목표 달성을 했죠. 선생님 갱신히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집에 들어서 아무튼 그래 작전을 세워가지고 한 번 선생님 야, 딱 취한 모습을 그 정도야.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 게 그때 인생술집 찍을 때 네. 여기서 계속 소주를 혼자서 계속 판넬을 가렸어요. 이렇게. 그치?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와 상윤이랑 다란이가 네, 맞아요. 항상 먼저 취했어? 네. 선생님 취하신 모습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얼큰한 정도만. 그러면은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을 드셨던 거예요? 한창 좀 드실 때 뭐 대중 없지. 그냥 늘 드셨어요? 매일 드셨던 거예요? 네, 거의. 근데 운동량이 또 어마어마하세요. 다음날 일어나시면 사우나도 사우나 하시고 밥 먹듯이 운동하시고 이게 또 들어보니까 땀복 입으시고 그 개포동 사실 때 양재천을 왕복 한 4, 5km를 계속 이렇게 운동을 끊임없이 하죠. 네. 저한테도 항상 가르쳐 주세요. 꼭 운동하고 안주 잘 챙겨 먹으라고. 꼭 두 가지. 김창완 선배님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공연 보고 두 분이서 낮술 하시는데 창환이 형도 어마어마하지. 와, 야, 두 분이 드시는 모습은 진짜 정말 그 옆 테이블에서 그냥 제가 그 사진 찍어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두 거장이 그렇지. 뭐 주종도 여러 가지예요. 그날 한 4-5가지를 낮술이에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다워. 저도 옆에 껴가지고 그때도 김창완 선배 둘이 계신데 대화가 야 창완아 넌 참 지금도 청년 같아. 예 선생님 저 어려 보이죠? 저 이제 74살입니다.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선생님. 목표가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게 이 나이 때도 이렇게 즐겁게 술 먹으려고요. 와 이 대화들이 창환이 형님도 보면 우와 이런데 네. 창환이 형님이 또 신구 워너비 선생님을 진짜요. 워너비. 뵈면은 또 와 이거니까. 인생이 목표입니다. 선생님처럼 그럼, 사는 게 그러세요.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복이야. 복이죠. 애주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와. 사실 형님도 약간 워너비. 그럼. 그러면. 근데 술 피우고 싫어하시는 양반들이 들으면 미친 놈들 그럴 거야.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드시고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운동이라고 뭐 특별하게 근육 운동 이런 거보다도 걷고 스트레칭 같은 거 스트레칭하고 그게 그거 꼭 하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력이 모자라서 못해. 지금은. 그래도 계속 해오셨구나. 그럼요. 또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또 그걸 또 하셔야 되고. 예. 작년에도 90세셨는데 무대를 고도를 기다리며 작년 그 고도를 서울 기다리며. 준비하시면서 처음에 하실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시다가 해야지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들어봤더니 아파트 밑에 헬스장에 가서 매일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걷고 다리 운동하시려고 막 계속 하셨다 자전거랑. 그랬어요. 예. 와. 90세신데. 근데 다란이가 옆에서 계속 모시면서 봤을 거 아니야. 네네. 진짜 거의 매일 드시지? 거의 옛날에는 이제 매일 드셨어요, 거의. 근데 이 포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하시고 좋은 안주에다 공연 끝나고 이렇게 즐기시는. 근데 그게 타고나신, 지금도 임플란트 하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신 이게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이거 함부로 이게 흉내내면 안 돼. 함부로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 근데 술 마시는 분들은 즐겁게 마셔야 돼. 그럼요. 얘기 나눌 수 있고 웃으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럼요. 상대가 필요해. 예. 화가 나거나 찡그리면서 마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동요병도 그런 마인드. 네, 그럼, 맞아요. 그럼. 정말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많이 웃고 깔깔대고 근데 술 마실 때 막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는 사람, 막 화를 내는 사람 절대 우는 사람. 했던 얘기 반복하는 사람, 했던 얘기 반복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은 술을 드시면 유머러스함이 맞아요. 촌철살인이 또 있으세요. 뭐 어마어마하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우리 쪽에서 이게 좋은 표현이라. 전에 이제 건강 때문에 술을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끝나고 저녁을 먹고 가면 이제 반주를 하셨는데 이제 나는 이제는 반주는 좀 안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식사는 하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한 5명에서 먹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너희들은 들고 싶으면 한 잔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들어.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 잔만 드세요. 그랬더니 그냥 난 바다만 놓게. 그랬더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잔을 따르다 보면 항상 안 맞잖아요. 한 병만 더, 한 병만 더 하다가 그렇지. 선생님도 조금씩 드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4병인데 좀 아쉬우니까 선생님 저희 5명인데 5병으로 마무리할까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나는 말이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상윤이 말이 맞다고 봐. 근데 그 타이밍이 제 말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말이 하는데 먹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했는데 상윤이 말이 맞다고 봐. 갑자기. 호흡으로 꺾으셨구나. 호흡이지. 결국 진짜. 유머는 호흡이야, 호흡. 반호흡체. 반호흡. 네, 반호흡. 정말 연기도 호흡, 코미디도 호흡.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다시 또 이제 막 그렇죠.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웃긴 영상을 막 웃음벨이라고도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희 와이프의 웃음벨은 이제 선생님 그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제사 지낼 때 만지는 거. 진짜로 웃음 터지신 거. 거기서 선생님은 교묘하게 딱 중간이시더라고요. NG. 극적 상황과 리얼이 딱 섞여 있어요. 그렇지. 마치 난 이것도 연기인데 하는 것처럼. 혹시 기억하시는지 선생님 웃음을 참으셨던 와, 선생님 진짜 젊으시다. 아버지 하실래요? 영삼이 먼저 시켜. 노준 선생님 진짜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전화. 그냥 웃어. 나중에 왜 NG 안 난 척하고 그러셨어요? 왜 그것조차도 연기인 척 하셨어요? 저건 정말 명장면 중에 봐도 웃긴 명장면이지. 봐도 웃긴. 네. 눈물이 나네요. 그치? 네. 저건 저런 장면이요. 좋은 장면들 많죠. 다른 시즌에도. 많죠. 근데 진짜 좋은 장면 많지만 저 장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생방송 뉴스 할 때 앵커가 파리. 그러면 우리가 막 그거 보면 미치잖아. 생방송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그래도 양심 고백하시죠. 그때 NG였다라고. 그 촬영할 때 기억나는데
에너지는 아니었어. 아니 에너지 내면 할 수 없지. 네. 병욱 씨도 즐겁게 본 거냐. 그렇죠, 그렇죠. 와, 찍으시면서. 그 김병욱 감독님이 감이 좋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겠다라고 탁. 한때는 그 양반이 섬접해서. 아유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래. 그럼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데 이거 말고 분기탱천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께서 거기서 극대노를 하시는 장면이 있으세요. 노주현 선생님한테 토달지 말라고. 토달지 마라! 토달지 마라! 아, 아버지 그러면 토달지 말라고 했잖아. 도배를 왜 안 했어? 내라고도 하지 마. 도배를 왜 안 했어? 토달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런 성격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지? 자연인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 호흡과 그 템포 이게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 연기가 그냥 연기를 잘하는 거랑 저 템포를 읽고 연기하시는 거랑 존경합니다. 아 진짜. 진짜로. 아유. 자, 한잔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상윤이 형님은 서울대학교를 좀 오래 다니시지 않았어요? 오래 다녔죠. 몇 년 정도 다니셨나요? 13년. 의도적으로? 아니 졸업을 못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졸업을 안 하고 물어보면은 뭐예요? 예, 대학생입니다. 뭐 제가 휴학 중입니다. 서울대생입니다. 서울대 학생이래, 서울대 학생. 이거를 13년을. 야, 얼마나 좋았어요. 그걸 13년간. 굉장히 신박한 접근이에요. 생각 못 해봤는데. 이래서 신동엽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재학 중에 뭐 연예계에 데뷔하거나 이러면은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졸업을 네, 졸업했습니다. 대단하다. 약간 뭐 졸업을 결심하신 계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제 능력으로는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학업은 그냥 포기하려고 계속 하는데 부모님이 이쪽 일이 사실 지금이야 좀 잘 풀려서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들이지만 봐도 이쪽에 끼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졸업은 해라. 저쪽에 혹시 안 되더라도 졸업장 있으면 나중에 뭐 어딘가라도 작은이 이렇게 취직해서 그래도 굶진 않을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졸업장이면 어디 취직은 되지 않겠느냐. 전공이 뭐였지? 물리학. 물리학. 그래서 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교 수업을 가면서 연기 수업도 하고 어떤 타이밍에는 촬영을 시작하면서는 하루는 촬영을 하고 하루는 수업을 가고 막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출석은 해도 시험을 못 보고 과제를 못 내고 막 이러니까 계속 그거 갖고 이렇게 하다가 고 이순재 선생님하고 같이 드라마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이순재 선생님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네, 그랬더니 딱 졸업은 해라. 그러면서 딱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한 경험은 네 인생에 굉장히 큰 게 될 거다. 뭐 꼭 서울대 졸업장이 아니어도 뭐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걸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주셔서 전 그게 딱 오히려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 말씀보다 좀 더 저한테 와닿아서 꾸역꾸역 했죠. 꾸역꾸역. 근데 뭐 그냥 어른들은 그래도 계속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어? 어때 다론아 네가 볼 때? 아니 저는 이미 애가 둘이 있고 그렇지. 얼마 전에도 이 얘기 가지고 또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이 같은 나이로 81년생 중에 이렇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친구를 즐겁게 사는 친구를 처음 봐서 얘한테는 그 이후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도 걱정하세요, 이 얘기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세요. 상윤이는 언제 간다냐? 결혼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계속 해프게 노는 게 좋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한 6, 7년 됐는데 연극을 한 이후로는 이 일에 지금 너무 빠져 있어서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아주 연극에 기분 좋게 매몰돼 있구나. 지금 딱 그런 어?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연극도 그렇고 이제 뭐 매체 쪽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하고 싶은데 그쪽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를 하는 게 연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지금 제일 즐거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기를 하시고 이제 집에 혼자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혼자 있죠.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뭐 주로 뭐 다른 걸 하시는 게 있으세요? 취미 생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연습이 거의 한 7, 8시간이 되니까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늘어져서 TV를 켜놔도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틀어놓고 그냥 약간 아이고. 가만히 있는다던가. 그럼 좀 여자친구가 서운해하지 않나? 아 역시 이 녀석이 그래서 아까 그 결혼 얘기를 초반에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한테 너 할 거면 빨리 해라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내 애들을 다 키워서 자유로워지는데 너 애 키워야 된다고 나랑 안 놀아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야,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몇 년 전부터는 아까처럼 뭐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너무 간격이 벌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지 그래 너의 선택을 지지해. 놀아줘야 되니까 계속 같이 놀고 싶어서. 아, 이제 애들 좀 컸고. 많이 컸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왜냐면 나는 네가 결혼을 해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친한데 얘 결혼했고 너 결혼 못했으면은 이게 농담하기도 애매하고 뭐 여러모로 불편한 게 있는데 보이기에.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애도 둘 있고 뭘 알아? 결혼도 안 해본 것들이 뭘 아냐고. 이 친구도 술을 좋아하고 네. 이 친구가 의외로 이제 선생님들이 늘 그래요. 얘는 빈틈과 허점이 많다고 의외로. 이게 깍쟁이 같은 게 없고. 그래, 그런 게 없지.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모습이 많아서 대하기가 너무 편하고 서로 추구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놀기가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비교군이 되잖아요. 나홀로 집에 그 키 큰 아저씨랑 조페 씨랑 이게 서로 딱 비교군 키도 크고 키도 작고 이게 또 고졸학번 고졸에 이제 서울대 재밌거든요. 만나고 여기. 싸움도 되고. 문득 선생님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한 반에 막 한 4, 50명이 서울대 가고 아마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대 상대 이제 떨어진 다음에는 그럼 재수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지 또 떨어졌지. 그때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지. 그쵸? 그 바지가 그랬고 그 유니폼 네. 그래도 교복이 있었거든. 맞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상대로 갔어도 그때 상대 입학한 학생 친구들이 거의 은행 지점장하고 전부 은퇴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떨어진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네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정도에 은퇴하셨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드라마, 영화, 연극 또 후배들 젊은 친구들. 그 은행 지점장 친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술을 자식들도 안 먹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진짜 별종 뭐 아주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계속 그렇지. 그쵸?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뭐 약간의 그 뭐 어떤 후회 같은 게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한 대로 낙방한 게 전화 오게 된 거지. 내가 그렇죠. 세월이 지나고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죠. 지금에 와서. 지금 어딜 가도 모든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해서 반겨주시고 물론 예전에는 그 익명성을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알려졌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또 생활하신 뭐, 것 그냥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공짜 술도 가끔 드시고 음식도 공짜 되게 좋아하시네요.
음식도 내다 주시고 그래. 그럼 고맙죠. 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약간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처음에 맡은 배역이 그래도 아버지 역할로 연극 소에서 아버지 역할로 하셨다고. 거기 이제 그 농촌의 아버지 두 아들을 키우는 그 배역을 하다 보면 되게 얼굴 모양하고 뭐 목소리나 이걸 가지고 비슷한 사람이 선정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아버지야. 그러니까 첫 데뷔가. 서울예대 아마 연극 유학생으로 최초로 장학생으로 1년 동안 하와이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67년도인가 68년도에. 예. 1년. 하와이를? 예. 그래서 거기서 흑인, 백인들 다 모여서 공연하고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와이. 아니 하와이에 그 저 이스트 웨스트 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동서양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지. 1년 동안. 그 경험이야. 야, 근데. 오실 때는 크루즈 타고 오셨대요. 하와이에서. 아이 그런 게 무슨 아니, 저도 못 타봤지만 그 당시에 67, 8년도에 아니 그런 생각을 했지. 비행기는 이제 뭐 자주 기회가 있으면 탈 수 있지만 배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이거 한번 타보자 그러고 경험 삼아서 그런 적이 있지. 그게 뭐 좀 옛날에 좀 노셨네요. 아니 경험해보자고 탄 거지. 근데 그 재밌더라고. 그 선실이 난 네 사람이 이렇게 자는 데를 택했는데 아침에 모여서 각자 자리가 있어. 그래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크루즈 60년대에. 그때 당시에도 수영장. 그럼 뭐 진짜 서울대 떨어지기 너무 다행이네요. 크루즈도 타고 하와이도 다녀오시고. 아이고 참 공짜 술도 이렇게 드시고. 그때 내가 그 판단은 잘하고 어때? 그 이후로 그 배를 타본 적이 없거든. 크루즈요. 크루즈 타기. 그럴 일이 없죠 거의. 근데 진짜 아주 매력적인 다른 나라 여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다 해주셨어? 네, 다 해주셨어요. 여자 얘기 좀 해주세요. 여자 없었어?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오랜 세월을 하셨는데 멜로 연기는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본 멜로 적은 기억이 없어. 난 키스씬도 그러면은 키스씬도 없지 물론 당연히. 왜 또 그때 뭐 키스씬 자주 있었나? 어떻게 있어도 좀 커버하면서 하고 그랬었지. 형님은 키스씬 뭐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이쁜 키스 씬이 아니라 일방적인 뭐 유명한 작품 뭐 색주시공에서도 아, 묘하게 되게 또 여러 가지 예. 색즉시고. 이쁜 키스씬이 아니라는 게 네. 그런 건 이 친구가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죠. 작품마다. 작품마다. 이 작품에도 있어. 이 작품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연극은 매일 하는 거네? 매일. 그 장면에서? 또 바뀌어가면서. 근데 가짜로 하면 안 되잖아, 또 연극은. 네, 그렇죠.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큰일 나. 이 손가락 대고 하면 큰일 나. 관객 모독이지. 이런 사람이 부러워. 연극을 지금 60년 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키스씬을. 한 번도 없었어.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 당연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키스씬. 그럼 키스씬은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네. 일단 일단 양치질은 무조건 음.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음식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키스씬 얘기하니까 자꾸 입술만 보게 되네요. 되게 매력적인 입술이시네. 너무 보지 마세요. 네네네. 어때? 진짜로. 키스는 좀 하니? 나쁘지 않고? 뭐 목소리 왜 저렇게 하세요?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상이 멋있다. 지적받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만큼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지 매번 그 순간순간. 그럼요. 소맥으로 드릴까요, 선생님? 소주? 제가 소맥 드릴게요. 고량주 살짝 가실까요? 소맥으로 계속. 네. 아니면 얼음 소주로 갈까요? 얼음 소주? 아니면 얼음 고량주? 괜찮아, 이게 좋아. 괜찮아요? 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민폐야.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낙천적이시면서 또 늘 어린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하고도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맞아, 그게, 와. 그리고 또 맛있는 거에 이렇게 또 술 한 잔 곁들이시면서 또 그래도 꾸준히 또 운동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우선 젊은이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고맙고 축복이지 나한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동참하는 거지. 그래도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작품 할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가장 조금 돈 받으면서 제일 약간 좀 미안한데 했던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과 전쟁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법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더라고요. 내 역할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면 그 유행어가 그래서 우리 코미디언들 우리 개그맨들은 그거 패러디를 되게 많이 했죠. 그 유행어. 4주에 뵙겠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엄청 많이 했죠. 이번 베니스에서도 그 역할이시거든요. 그렇지. 그렇네. 판사님. 판사 역할. 공작. 네. 그때는 이제 공작이 판사님이셔서. 그렇네. 근데 이 공작도 말하자면 저울의 균형에 취하냐. 그렇죠. 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도 자신이 없었던 거야. 너무 황당하고 샤일록의 요구가. 그래서 살 1파운드. 저명한 그 석학을 하나 불러다가 이제 자문을 받죠. 그래서 결정하는데 그 역할 같지는 않아. 사랑과 전쟁 같진 않고요. 거기서 약간 한 번 웃기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4주에 뵙겠습니다 하면 살 1파운드 4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파운드 예전에 뭐 때문에 파운드 그람. 몇 그램이지 했는데 454g. 와, 그걸. 나보다 더 정확하게 연구를 했네. 난 한 파운드가 몇 그램인지는 몰랐어. 예전에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외우고 싶더라고요. 454. 꼭 보자. 네. 7월 진짜로. 8일부터 8월 9일 한 달입니다. 꼭.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토요일은 2회 공연입니다. 토요일만 네, 토요일만 2회 공연, 월요일은 없습니다. 공연 없고. 근데 당신 책임이 커. 이 연구엔 제 책임이요? 밴디스의 상인 공연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작품을 하면서 해오름 극장이 1,300그 조금 안 되게. 예, 맞아요. 근데 30일 오면 한 3만 명 넘잖아. 네. 근데 이 목표를 채우자.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당신하고 오면 3만 명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이고. 그래서 나오셨대요. 아이고. 그렇게 해줘야 돼, 당신이.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짠스님들 부탁드려요. 저도 진짜 꼭 가겠습니다. 저는 갔다 온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베니스의 상인은 너무너무 정말 명작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번 출연진 캐스트 보면서 진짜 너무 꼭 가서 보고 싶다. 진짜. 어쨌든 저는 꼭 가겠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가면 제 살 1파운드를 제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거 좋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대신 피까지 포함해야 돼. 대신 피 한 방울 아니고 피까지 포함해야 돼. 피까지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꼭. 피까지 포함. 감사합니다. 좋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유해진 선배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선생님 장학금 받고 졸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신부 장학금이 오랫동안 선생님한테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 가지 연금 혜택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학교에 이렇게 전달하시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시면서 남 몰래 아마 이거 처음 하는 얘기 선생님 되게 진짜. 선생님 되게 싫어하실 텐데 이거 공개할 입장의 X는 아니고 아주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죠. 예전에 아, 그럼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이게 근데 유해진 선배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진짜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남몰래 하고 계세요. 야, 진짜 너무 멋지시다. 남몰래 하고 계세요. 아유, 그런 좋은 일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공짜 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합시다. 공짜 술. 공짜 술. 니들이 공짜 술 맛을 알아? 야, 그때 그것도 유행어가 유행어가 대박이야. 많이 있네요. 배우가 유행어가 그렇게 많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는 좀 너무 전국적으로 센세이션했죠. 너무 유행을 근데 실제로는 내가 듣기는 그 물품은 안 팔렸대. 아 진짜로요? 그만큼 알려진 것만큼. 근데 그 자체의 그 품목을 떠나서 그 브랜드가 그럼요. 예. 그 롯데리아였나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5년 전에 한번 다시 리바이벌 했습니다.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찾아보세요. 너희들이 신동엽을 알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배려해 주시느라고 신동엽 맛을 알아. 뭐 궁금하진 않지만 와. 네가 궁금해도 이상하지 놈아. 얼마 전에 그 촬영을 갔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로 나오는 선배님이 그 이상희 선배님이라는 선배님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제 하다가 요즘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베니스의 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연습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누구누구 나온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말씀을 듣더니 아 신구 선생님 나오시냐고 하면서 예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촬영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걸 촬영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선언이셨죠. 천원이요. 거기서 그래서 와 개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고 맞아. 그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어. 그 두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야. 그 광고 속에. 야, 생각나, 선언. 선원분도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 그러니까. 선원분도 생각이 나. 와. 그때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따라하고 뭐 흉내내고 좋아한다고 좀 놀라셨겠네요. 광고 찍었을 뿐인데. 그렇지. 네. 그게 뭐 그렇게 회자될지 모르고. 네.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 찍었어. 제주도 앞바다에서. 근데 또 이게 인연이 뭐냐면 제가 선생님 물려준 차를 타고 있잖아요. 한 20년 된. 맞아, 네, 나 제가- 기사 봤어. 네, 타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개맛을 알아 할 때. 그때 잘 벌릴 때 이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산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기반으로 시트콤 이후로 선생님이 수익이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엄청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돼서 제가 그 차를 지금까지도 차를 또 후배한테 그렇게 참 딱 준다라는 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운행을 많이 안 했으니까 실제로는 그게 늙지는 않아서 차가 그래. 키로수는 많지 않지만 네. 근데 마침 나 이제 눈도 침침하고 처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네. 근데 이 친구가 취미가 차에 차 고치는 게 제가 네. 좋아해서 그래서 새 차를 만들었어. 그랬죠. 네. 다란이가 뭐 사부작 되면서 맞아, 맞아.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하고 그냥 난 좀 부담스러웠지.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고물차 같이 여겼는데 의외로 얘 손에 가니까 네.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또 의미가 있다. 답을 보지 요새. 제일 좋은 건 녹색 번호판이라 뭐 끼어들라 그러면 다 비켜줘요. 그래요? 뭐 녹색 느리게 가드. 뭐 끼워주려 그러면 다 비켜줘요. 녹색 번호판. 어르신이구나. 왜냐면 그 차와 디자인과 녹색 번호판을 보면 왜냐면 알잖아요. 저거는 왜냐면 그때부터 그 번호판이기 때문에 그게 또 조라고 붙어 있어서 이게 조자가 그때는 이제 강남 쪽인데 저거는 뽑은 그대로 어떤 어르신이
주실 때 너무 재밌었던 게 얘가 받은 날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뒷문이 뭐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뒷문이 뒷문이 열려가지고. 뭐 열려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뒷문을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문에서 이게 앞좌석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꽉! 이렇게 안 열리게. 진짜 감동이었다. 맞아. 오! 그러고 타시고 다녔더라고. 그걸 얘가 그 유튜브 하시는 그분하고 같이 해서 부품 하나까지 다 정리하고 하는데 얘도 멋있는 게 다 잘 돌아가게 바꿨는데 시트만 안 바꿨어요. 시트랑 핸들은 그대로죠. 선생님이 앉으셨던 감성 시트. 온기. 왜냐면 선생님이 앉으셨던 시트니까 이거는 안 바꾸겠다. 이게 제가 선생님 너무 사랑해서 근데 내가 그 차하고 한 20년 지났잖아. 근데 뒷좌석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뒷좌석은 새 차입니다. 본인 차는 사실 그렇죠. 요새 이제 그렇죠. 가끔 뒤에 있으면 아, 뒤에. 뒷좌석에 딱 앉으면은 시트도 세고. 또 이게 선생님이 이게 플래시 보니까 이게 눕혀지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뒷좌석이. 야 이게 이렇게 아 너무 야 달아나 그냥 고맙다 너가 아유, 너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야 신구 선생님을 그렇게까지 옆에서 그래서 이것도 공연 끝나고 또 선생님의 지리산 가려고 또 이게 또 계획하고 진짜? 있어요. 예. 옆에서 보면서도 너도 이렇게 다랑이랑 친하게 지내고 또 신구 선생님이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은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너 옆에서 느끼는 게 참 많겠다. 그럼요. 근데 다란이가 원체 선생님한테 너무 잘하고 저는 뭐 너도 잘하잖아. 에이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달아나 상윤아 고맙다 진짜로. 아유 참. 아무튼 니네 집 근처에서 한번 쭉 아이고, 마시자. 저희 내가 집으로 바리바리 오셔도 좀 싸가지고 아이고. 갈 테니까. 얘는 선생님도- 집에서 마시면 돼. 선생님도 가끔 오시거든요. 너무 좋아. 나도 보면서 아씨, 그러니까 뭘 아는 새끼야. 이 새끼가 뭘 알아. 보면서 내가 얘 봐라, 얘 봐라. 그래, 야, 여기까지 뭘 아유, 알아? 막. 유튜브에서 가성비 위스키 이것도 리뷰하신 것도 있고. 아유, 그러니까 내공이. 네. 아유. 근데 거기에 또 이 왼쪽 가슴의 온도도 되게 높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배 선배님을 진짜 형식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 너무 또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너무 영광이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난 살다 보니까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내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는데 일종의 대우라고 그럴까 이게 부담스럽고 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게 선생님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소담 씨가 기생충으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네네. 상 받자마자 이제 선생님한테 달려갔는데 상 받았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가 기생충 박소담이에요. 이렇게 다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셨다고. 하시고 거기서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받고 그때만 좋아하고 바로 쓰레기통 갖다 버려. 그 선생님은요. 난 진작에 다 갖다 버렸지. 난 진작에 다 갖다 버렸지. 이게 어마어마한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 그날 나도 옆에 있었지, 맞아. 그렇게 하시고 또 앉으셔서 이게 아마 너한테 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독이 될 확률이 높고 이게 한없이 머리 숙여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게 아마 너한테는 이 순간만 감사하고 이 순간 바로 원래는 다 이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막 자랑하시고. 그래도 기분이 좋으시니까. 상패 버리라는 건 아니 그 자체는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치어낸 건 그놈에게 녹이 쓸더라고 자꾸 고기도 싫고 이사할 때는 찜이 돼. 이사할 때는 제발 순금으로 해주세요. 순금으로 좀. 근데 저는 그냥 문득 궁금한 게 형님도 신씨시고 이제 근데 두 분이 뭔가 성향이 비슷하고 왠지 지금 보니까 형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그 나중에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
또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붕 뜨는 거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애들한테. 근데 뭐가 하나가 빵 터지면은 이게 갑자기 붕 뜨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에 무거운 걸 있더라도 발이 땅에서 뜨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왜냐면 저도 그 35년 정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경우를 봐서 당신이 그 관리를 잘한 거야. 사람이 그 순간 우쭐해지거든. 에휴. 그래서 그 제어를 못하면 커져. 그게 터지지. 그러니까요. 그 참 뭐 필요 이상으로 겸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 그래도 그건 또 위선이야.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게 덜하지도 않게 적당히.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네. 그 중용. 그게 참 맞아.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직도 너무 어려운. 근데 감사하게 너무 어려운 공연이었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박근영 선생님이랑 전국 투어하면서 선생님이 하신 고도를 기다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워낙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옛날에는 형식과 양식이 있는 선생님의 작품이었는데 선생님을 리얼하게 하시니까 저도 보면서 10번 이상을 저도 관객으로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힘이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다 리얼하게 하시니까 이게. 알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뭐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제 제목 자체가 조금 좀 호기심이 가는 제목이어가지고 저 센세이션 했습니다. 2년 동안 네. 전석 매진에 전원 기립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공연으로 거예요. 이게 31개 도시에 그리고 10만 관객을 영국으로 동원한다는 게 이게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해하시네. 불편해서. 그래서 저도 하기가 너 그거 하지 마라. 오글거려. 오글거려. 그러면 권유리 씨랑 같이 했던 작품 그건 악리 할아버지와 악리 할아버지. 나라는 그때 네. 처음 만나신 맞아요. 거죠? 처음 딱 10년 전에 처음 뵈서 선생님 5년을 그걸 했죠. 그때 이제 돌발 상황으로 벨트가 엉켜가지고 선생님께서 이게 바지를 움켜잡고 계속 연극을 하셨다고. 나오셔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김슬기 배우랑 할 텐데 네. 저희가 다 이렇게 뭔가 애드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나와서 김슬기 배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네. 의상을 입고 나오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옷 갈아입는 그 상황이 뭔가 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안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벨트를 채우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옷을 안 입고 여기만 쳐주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상이 없던 거라 배우들이 다 웃음이 터진 거야. 아까 그 웬만해선 그들처럼 배우들이 다 뒤를 보고 다 이제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순간 난 치매노인이다 라고 설정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시다 완전 라이브.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때 임기응변을 잘해야지. 그렇죠. 연극하다 보면은 뭐 별의별 그런 상황이 있잖아. 근데 상윤이도 어떤 뭐 실수보다 사고가 났던 게 딱 신발로 사고가 2번 났던 것 같아요. 저 공연에.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공연했을 그 2인극 했을 때 중간에 구두 굽이 뒤쪽이 탁 떨어진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아차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쪽도 같이 탁 떨어진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미창이 그러니까 이 그럼 본체와 굽이 딱딱 소리 나지 그렇게 않아? 된 거예요. 무슨 걸을 때마다? 탭댄스 치드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걸을 때마다 첫 공이었거든요. 첫 공. 야 걸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막 하다가 신발을 벗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가 이제 극중 상황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 영국 신사. 신사들의 얘기니까 신발을 벗는 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신사인데 걸을 때마다 딱딱.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통 이렇게 걸으면 이게 탁탁 되니까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걸음을 보통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끌어갔잖아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안 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탁자 둘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씬의 유무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꿔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사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작들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덜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계속 있었죠. 근데 웃긴 게 그날 본 배우가 묻더라고요. 그걸 도대체 어떤 장치로 그 타이밍에 떨어지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고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진 거 보긴 봤구나. 그래도 연극은 진짜. 그럴 때 있죠. 그런 매력이 있죠. 국물 좀 드세요. 어묵. 그래. 혹시 뭐 고량주 있으면 좀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저거 아무거나. 수정방 하자. 너 살짝 어떤 각도에서 지상렬이 보이네. 고등학교 때. 야, 고등학교 때 홍록기 선배님이랑 지상렬 선배님. 그래. 네. 멀리서 보면 윤계상 있다 그러고. 야, 어느 정도 멀리서 봐야 돼? 170m. 저희가 공연하는 국립극장 해오름 3층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베니스의 상이. 자, 조다란이 윤계상으로 보이는 그 기적 같은 현장. 네, 여러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3층에서 봐요. 3층에서. 근데 거기 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렇게 공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 마음이.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되게 특별해.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해. 저도 그치. 너무 영광이고. 응. 선생님 모시고 그 차 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한 2년을 다로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선생님 여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 개관식 할 때 여기 70 개관식을 70 몇 년도에 첫 공연을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 큰 극장이 그때는 없었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남북 교류하면서 이북에서 뭐 피바다니 뭐 그 가극들이 큰 극장에서 한 걸 보고 우리도 이런 극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새로 신축한 거야. 우리 그런 극장 할 데가 없었어 그때. 없었죠. 명동에서 오물쭈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극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립극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연극은 거기에 좋은 극장은 아니야. 연극 거기 좋은 극장은 아니야. 정확하게 예, 알고 요새 좀 리모델링해서 연극 거기 좋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모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연극은 큰 극장에 적합하게 다 조정을 해서 일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작사에서 홍보비를 얼마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노갤런티세요. 선생님 연기 역사상 최초로 노갤런티세요. 너무 쪽팔리게 갑자기. 질문이 조금 왜 갑자기 그래 보이는데요? 아니 내가 그동안 박 캠페인이 여러 작품을 했거든. 그래서 그 양반하고 작품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게 너무 많고 고마워서 아이고 참. 너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죄송해요. 괜히 더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쓸데없는 얘기인 줄 알아? 아는데 왜 계속 하고 지랄이야 이놈아. 이거 고량주인데 선생님 혹시 조금 드려볼까요? 향만 맡아보세요. 맡았어. 네. 마신 거나 다름없어. 이거 나도 하나만. 뭐 얼음으로 드릴까요? 어. 형님?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고. 영광입니다, 선생님. 진짜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얼음 꼬량주. 야 이거 웃기네. 너무 맛있는데. 처음 마셔보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름에 이거만 한 게 없습니다. 그렇네. 향이 반이야.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락스타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마실 수 없는 그 일정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 위스키를 계속 향만 맡고 음악 들으면 향만 맡고 그러고 또 버리고 또 따라서 또 계속 향만 맡고 위스키는 특히 향이 그 코가 빨겠겠네요.
좋았다. 잘생긴 애가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웃기지 않는데도 막 웃게 돼. 왜 그럴까?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면 웃잖아.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제가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웃으셨었거든요. 네. 저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야,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선생님한테 배워야 타이밍. 돼. 그래, 호흡. 한 타이밍이야. 형님도 좀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면 이성이 좀 웃으시는 편인가요? 좀 노력 많이 해요. 이게 결국엔 이런 친구들이 키라도 작으면 키까지 커요. 아우, 좀 아까 살짝 일어났는데 다리까지 길더라, 얘. 어우, 진짜. 저런 애들, 다리 긴 애들 우리가 저주 내리는 게 여기가 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면 여기 짧고 여기 짧고 있죠. 무릎이 여기 있어야 돼. 막. 근데 원래는 베니스 상이 전까지 내가 얘한테 연기는 안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베니스 상인 할 때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이게 약간 주눅 들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힘들면 곡기를 끊잖아요. 제가 술을 끊었어요. 처음으로 3주 동안. 맞아. 이게 술을 먹으면 다음날에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가 놀리면서 연기 지도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너한테 되는 거는 그래도 연기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데 연기 지도라니까 자존심이 집에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얘까지 날 건드는 하나는 위라고 생각했는데. 힘들어서 선생님 집에 찾아갔죠. 예. 찾아가서 선생님이 술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위스키 선생님 집에 갔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그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게 저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집을. 아무도 안 아, 계셔요. 너 대단하다. 뭐 차 등록도 다 돼 있고. 진짜 아들이구나. 야, 이 자식아 술 처먹어. 너 너무 그러지 마. 술을 안 먹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맨날 술을 먹던 놈이 술 처먹어. 그리고 어울려.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서 계속 고민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맞아. 아니,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응. 먼저 이제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되게 이제 혼자 남아 계시니까 그 집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좀 뭘 좀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갖고 저쪽 방은 우리가 언제든 여기 와서 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방으로 바꾸고 식탁 테이블이랑 여기는 언제든 우리가 편히 술 마실 수 있게 여기 술장을 만들고 이 얘기해서 에이 미친놈아 생각했어. 근데 오히려 그래야지 선생님도 얘는 그렇게 그 생각하죠. 그래야 선생님이 좀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함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나 혼자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따라 죽을 수도 없고 아이고, 먹긴 먹어야 되겠고 숨쉬고 사니까 그렇죠. 그냥 견뎌지더라고. 아, 그렇죠. 결국엔. 미리 그 상처하고 혼자 지낸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새. 그래서 요새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디 외출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들어갈 땐 나 왔어 그러고 들어가지. 가끔 저랑 들어가면 나 왔어 그러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이 정말 힘드시죠. 선생님만 루틴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방금. 그냥 해봤어. 아우, 늘 하던 거라. 그건 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인생에는 그렇지 뭐. 또 그렇게 근데 아쉽다 그 베네수상의 작품 얘기는 뭐 못한 것 같아. 아니 선생님 의외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맞아요.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3년 가까이 채널 하면서 작품 얘기를 제일 길게 해요. 제가 제작진한테 부탁해서
편집도 많이 하지 말라고 그거 제가 삭제하지 말라고. 예, 그래. 예, 예. 작품 얘기하고. 진짜 싱크생 진짜. 오래간만에 낮에 술 한잔 했네. 여기 드신다고 안 드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아까 그 무대에 있을 때 제일 즐겁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란이가 한번 제일 즐거울 때 그거 뭐 선배님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앙리 할아버지 나 할 때 저는 선생님 너무 어려웠죠. 무섭고 솔직히 처음에? 너무 무섭죠. 이순재 선생님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선생님이랑 이제 곁을 잘 안 주세요. 어르신들은 이놈이 어떤 놈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공연 올리고 이제 좀 친해졌는데 기대면서 이제 술 한잔 하는데 선생님 공연 끝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게 제일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랑 젊은 애들은 공연 끝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게 행복하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술집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해. 본질적인 거. 그리고 술집 문 열고 나올 때가 그렇게 슬퍼. 또 선생님 엄청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엄청 맞아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재밌게 하시려는 게 아닌데 재밌어지는 그게 분인 거. 힘을 다 빼시고 무심한 듯 툭 하시니까. 저는 제가 들은 건 선생님 이거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살짝 나온 게 있어서 쌍꺼풀 얘기 그때 하신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쌍꺼풀 얘기하실 땐 저희 죽는 줄 알았죠, 진짜. 아니, 권유리 배우랑 이게 고량주를 먹을 때요. 6병을 먹은 거예요. 아 진짜? 연태 큰 거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은 쉬신 적 없어요? 연기하다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쉴 때가 있잖아요. 1년을 쉬셨대요. 1년을 65년 동안 1년 한 번 연기하면 쉬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처음 들었어요. 친해진 지 5년 만에. 나 몰라. 나 아직도 몰라. 모르세요? 아니 쌍꺼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종종 그냥 명쾌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도 안 생겼지만 잠깐만 내려오니까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이 먹기 전에 이거 좀 올려잡자. 응? 그랬더니 이 같이 술 먹었던 의사라는 놈이 속초에 친구, 동생. 예. 이걸 뒤집어 놨어. 말도 안 돼. 근데 그 붓기 빠지는데 1년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창피하셔가지고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안경을 쓰시. 그래서 안경이 마스코트가 이게- 되신 거예요. 시력은 좋으세요. 네. 도스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커버하려고 이거. 아 그래요? 그래서 안경 쓰신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버릇이 돼서 그냥 끼고 있는 거지. 그냥 몇 년? 그거 요즘 애들이 하는 건데.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를 아니, 몰랐는데. 몇 년도예요 그럼 그게? 20년 전이세요. 그렇지. 네, 20년 전. 그렇게 됐을 거야. 내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당신들 나이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이러기 딱 좋을 때. 다 나이대가 뭐 비슷비슷하니까 뭐 저희가 황금기지. 황금기죠, 황금기죠. 근데 그때 모르지 잘. 네. 다 시간 보내놓고 깨닫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야. 저는 뭐 50대 중반인데 40대 중후반 되면서부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행복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 그냥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내가 건방진 얘기지만 그거 그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지금 어떤 컨디션이 있고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없이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는 겸용.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 나도 살아보니까 머리 들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게 방법이야. 내 능력으로 그냥 다 걷고 먹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잖아. 네, 맞아요. 내 의지대로. 맞습니다. 남들 덕분이었죠. 그럼 다 여러분 남들 덕분이었어요. 내가 뭐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뭘 만들어서 놈을
이렇게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 남 해놓은 일 가지고 전부 살았지. 남의 도움으로. 근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그게 그냥 좋은 영향력을. 그래, 예. 그게 옳은 말인 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 하고 사는 게 사회를 그럼요, 위하는 그럼요. 거야. 너무 비굴하진 않게.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비굴하면 또 그거는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아이고, 아이고. 이 프로가 괜찮네 술도. 일요일 공연 보고 가서 살짝 뭐 그 동네 건 아니면 맛있는 거 많죠. 먹고 네. 이를 월요일 저희 공연 없으니까요. 공짜지. 공짜지. 모든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맙지 그럼. 나랑 같이 갈까 그날? 그러면 전 공짜예요? 근데 우리가 모실 수도 있어. 그럼요. 아니 동영 형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예, 예. 저 너무 좋죠. 형.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는 공연을 내가 혼자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 계속 좀 멀리 해가지고 하자. 옆에 사람 있으면 막 얘기하고 뭐해 막 물어보고 그러면 같이 가요. 집중하는. 제가 낼게요 어떻게? 아니 나 진짜 보러 일요일 날 그러면 일요일 날 보고 그 이후에 스케줄은 모든 걸 제가 책임질 테니까 와우. 제가 우리 녹화 오늘 끝났다며? 예 끝났어요. 이제 정리하면 돼요. 해질 때까지 먹어도 돼. 와 명언이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마워. 아이고 제가 다란이라 네, 네. 상윤이랑 연락해서 다란이 상윤이 나오는 일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때 끝나고도 살짝 공짜야. 와. 이 호흡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 아이고 별말씀을. 자 저쪽도 함께 드십시다. 잠깐만 이렇게 이끌어주는 레전드 선배님도 계시고 거기요. 내가 바둑을 좋아하거든. 저희 공연에 이제 슬기도 있지만 아영이도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제시카 역할이죠. 아영이 다. 다 같이 제시카거든요. 둘 다 연기 잘하지. 잘하잖아요. 잘하지. 분들이 돌아 있어요. 또라이들. 근데 SNL 제가 SNL이라고 뭐 다 있어요. 선배님 제자들. 근데 아영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하다가 안 풀려서 아영 때 맨날 눈물을 울어. 흘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나의 랜슬럿은 슬기가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 제가 너무 헤매고 있으니까 슬기가 조언을 엄청 많이 해주는데 나의 50%는 슬기가 다 만들어준 거야. 내가 다 사실 했는데 네가 안 했는데 선생님 제가 취해가지고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잘생기니까 약간 웃기기까지 하네요. 마비 심리학 했어? 공부했어? 저요? 응. 아니요. 심리학으로 꿰뚫어. 진심. 왜 한마디 하는데 반마디라도 허투가는 얘기가 아이고. 다 좋게 듣기 좋게 아이고. 앞으로 계속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신구 선생님한테 토달지 말아요. 수준 높다고 생각해. 토달지 말아요.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네네. 내가 쏠게. 티켓 예매할 테니까. 예. 또 우리끼리 단체방에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뭐 지셨죠? 술. 신구 선생님한테. 약간이라뇨.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창작 뮤지컬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한다라는 거는 여기 오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선배님 잘하고 오세요. 막 머리 해주고 막 메이크업 해주고. 근데 말투가 호동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TV에 강호동 씨 나왔는데 우리 딸이 아빠? 요리가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은. 비율만 지키면 되거든요. 정말 우리 와이프가 너 레시피 보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너무 고맙다고. 내가 노래하다가 음정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연기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 내 뿜은 음이 틀려. 뿜은 담배 연기. 짠짠짠짠 한 잔에 전화 영광 한 잔. 그 한 잔으로 하루의 마무리 또 시작으로. 짠짠짠 소리에 짠하기도 짠되기도 모두 묻고 한 잔에